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교육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혜사단의 예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정지현 멘토님, 장 정말 힘듭니다. 네. 정말 뭐 요새는 코스피 조금 가는 듯 하다가 다시 주저앉히고, 코스닥 좀 가는 척 하다가 다시 주저앉히고, 종목적으로는 조금 더 힘든 장이 연출되고 있다니까.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너무 지금 많이 조금 혼동스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코스피 오늘 장 좀 짚어주시고 내일 장까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지수는 크게 밀리진 않았습니다. 0.27% 밀렸죠. 2060.73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은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매수에 대한 강도가 점차적으로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시장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수는 괜찮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종목별로 상당히 좀 이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별화 속에 종목별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금일 같은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지수는 상승 추세대를 유지해주고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늘림목 구간을 형성해주고 있지만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신저가의 모습들을 좀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반면에 철강 섹터들이라고 해도 나름대로 좀 강한 그런 종목군들인 반면에 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화학 쪽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이 업종별 순환매가 좀 나오는 것보다는 업종 속에서도 이 실적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이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든 까다로운 이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시각으로 아마도 보실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좀 본다라면 오히려 손실이 좀 키워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좋은 주식이라면 좀 더 보유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종목의 선택 기준은 실적을 먼저 좀 앞에 두고 나서 보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환 노믹스였었죠. 나름대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 탄력은 점차적으로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결론은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이들 종목군들 분명히 한 번쯤 현금화를 좀 만드셔야 될 겁니다. 추격 매수라는 것보다는 매도를 어디에서 할까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다시 원화 강세 수혜주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CJ 그룹주들이죠. CJ나 CJ 대한통운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 다음에 중소 지주사들도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저 PBR 종목군들이죠. 그 다음에 곡물주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결국에는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3분기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흐름들이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원화 강세 수혜주들을 3분기 때까지도 관심 있게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결국에는 기관 애들이죠. 기관들이 많이 팔았단 말이죠. 그들 속에서 과도하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전략, 그게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은 강보합세에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장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도 좀 살펴주시죠. 예, 변동성 확대 국면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청자분들을 좀 굉장히 흔들거리고 있는, 즉, 흔들고 있는 장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럴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변동성이 많이 확대되어 버리다 보니까 투심 자체가 많이 무너지는데요. 이 투심이 무너지니까 자꾸 옮겨 타는 현상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들이요, 희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갔다가 코스닥 갔다가 그것도 대형주 위주, 즉 지수의 어떤 움직임만 있는 종목 위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 대금이 없으니까 여기 뺐다가 저기 공 갔다가 다시 뺐다가 이걸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종목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기이한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실적이 좋은 종목이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적하고 전혀 무관한 종목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2004년도, 2005년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그 전까지 굉장히 좀 많이 낙폭을 키웠고 거기서 한참 동안 둔각, 즉 박스권 장세를 만들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2004년도, 2005년도 즉 월드컵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 바로 2004년, 2005년까지 그때까지 바로 이제 좀 지속적인 즉 강한 상승장을 만들어냈는데요. 2006년도, 7년도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잘 살펴보시면 2004, 5년도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던 장이었습니다. 대세 상승장이 있기 전의 모습이었죠. 여기 뺐다가 저기 공 갔다가 저기 뺐다가 여기 공 갔다가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없다 보니까 그 과정을 굉장히 거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를 굉장히 크게 들어 올렸고 개인들을 끌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들은 또다시 2008년도 고점에서 리먼 사태가 있기 전에 물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떨어지는 장에서 즉 계속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1000포인트를 깨고 내려오는 기이한 현상까지 또 만들어냈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흔들거리시면 안 돼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결코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이 옵션 만기까지입니다. 이 옵션 만기까지의 어떤 변동성 확대될 수가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은 거래대금이 없다 보니까 자꾸 하석 상대식 밑돌 빼서 윗돌 공급고 윗돌 빼서 밑돌 공급는 이런 식의 어떤 모양을 자꾸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까지 시장의 안정성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어려운 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미국의 러셀 2000이라든가 중국의 차이넥스트 그리고 일본의 자스닥 같은 경우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살펴보시면 결과적으로 지금의 코스닥 시장은 아직도 매력이 좀 많다는 게 여러분들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스닥과 같이 작용하는 즉 코스닥과 비슷한 종목군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각국의 이런 자스닥이라든가 그 다음에 러셀 2000이라든가 차이넥스트 지수인데요. 이런 것들이 시장의 강한 상승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우리 코스닥이 어떤 글로벌 중심으로 조금 분위기를 좀 갈아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도 체크해 보신다면 저는 코스닥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실으시는 게 맞다라는 게 중심을 잡고 비중을 실으셔야 돼요. 중심 없이 비중 실으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중심 잡고 비중을 실으신다면 충분히 장이 안정화될 때 올라올 때는 고수익의 어떤 영역에서 분명히 맞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조금 참고가 되신다면 자 중심 딱 잡고 그 다음에 딱 마음 굳건히 하고 그런 매매가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종목 상담 저희가 오늘 빠르게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종목적으로는 지금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 점도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하고 문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내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013336601109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주십시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가 기법 놓치지 마세요. 대안주에 대한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예, 의약품, 화장품, 이 관계 기업으로 LED 회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예스24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5,51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금일 7%, 8%대의 큰 폭의 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선 보게 되면 예스24가 3,000원대에서부터 9,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깊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하락 N자형으로 내려오고 난 이후에 한 차례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이중 바닥을 찍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정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된다면 정고점 자리대죠. 한 6,100원 정도대까지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수급이 그다지 썩 좋지는 않네요. 외국인 쪽에 삼거리 매수가 들어왔지만 기관 쪽에서 한 57,000주 정도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그렇다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고 거래량을 좀 동반되면서 했는데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게 좀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일단 크게 보는 것보다 일단 6,000원 부근대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한 번쯤은 챙겨주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5,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입니다. 스맥 7,155원에 10%라고 하셨는데, 예, 6,570원에 10%라고 하셨네요. 자, 어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는데, 자, 스맥. 제가 SMEC였죠. 이 회사. SMEC였는데, 지금, 사명이 좀 변경이 되면서 스맥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자, 이 스맥이, 3D 프린팅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왜 많이 빠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바로 이 스맥의 어떤 신용 비율 때문이었는데요. 신용 비율이 지금도 6.99%입니다. 이게 한때 신용 비율이 10%가 넘어갔었죠. 그죠? 신용 비율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주가를 올리지를 못했고, 결과적으로 그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을 뱉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모양들을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대다수의 3D 프린팅 관련주들이 신용 물량이 굉장히 비중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반대 매매 물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금 바로 들어 올리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반대 매매 물량이 어느 정도까지 다 나올 때까지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야만 결과적으로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주식 시장은 곰도 돈을 벌고 황소도 돈을 버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돼지만 돈을 못 번다고 했죠. 그죠? 신용 미수를 쓰다 보면 이런 욕심적인 부분을 꼭 응징을 하듯이, 신용 물량이 좀 많아진다 싶으면 어김없이 주가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스맥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지지대가 어느 정도 형성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지대 자리 한번 봐드릴게요. 여기인데요. 여기가 늘 깨지면 다시 리바운딩을 주는 자리대, 즉, 여기서도 지지대, 여기서도 지지대, 여기서도 지지대, 지금 지지대 부분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 회사가 지금 3D 프린팅과 관련해서 강하게 들어 올릴 때의 모습인데, 이때 첫 번째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왔던, 즉 상한가를 만들어냈던 이 부분이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고, 이 윗부분에서 밑에까지 거품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여기서 더 빠지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인데, 즉 여기서는 박스권을 만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 1차 상단이 5,900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상단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6,900원대 자리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 2차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1차에서 만약 매도되고 다시 빠진다면 재매수 관점으로 좀 잡아보시라는 거. 많이 빠진 구간에서 재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수량도 늘어나고, 자, 그리고 지금 평균 단가도 낮아진다는 거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분할 매도, 분할 재매수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하림홀딩스를 매수를 하셨네요. 6,070원에 비중 7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어제까지 올랐으니까 기분은 좋았는데 오늘 밀리니까 아마 불안해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쉽게 죽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도 하림홀딩스가. 단적인 좀 예를 들게 되면, 오늘 쿠쿠전자가 상장을 했죠. 그러면서 PM풍년이라든가 아니면 리온쿠첸 거래량을 대량으로 동반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급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분명히 쿠쿠전자 상장하는 날, 리온푸첸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매도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좀 분명히 드렸을 겁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리몰딩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죠. NS홈쇼핑이 8월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돼서 상장을 하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 하리몰딩스에서는 지분법 평가액이라는 게 있겠죠. 그 부분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흐름들, 즉 이 부분들은 좀 좋은 재료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비싸게 매수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부분들은 비중이 좀 너무 과도하게 좀 많으십니다. 70%시니까. 우선적으로는 뭐 5,500원짜리 때, 리스크 관리짜리 때 좀 말씀을 드려놓을게요. 왜냐면, 리스크 관리짜리 때를 먼저 좀 마련해 놓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정고점짜리 때는 넘어서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7,000원 부근대까지는 무난히 좀 올라갈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일단 올라오게 된다라면, 일부 좀 차익을 해 놓고 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NS홈쇼핑이 상장을 진행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상장하는 날이 이 하리몰딩스의 매도짜리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3번 정밀전자인데요. 8,200원에 10%라고 7757님 남겨주셨는데, 자, 3번 정밀전자 제가 5월달쯤에서 한번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던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크게, 지금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죠? 결국은 제가 드린 종목은 성장성을 등에 업고 반드시 올라온다는 거, 여기서도 좀 증명이 되는데요. 3번 정밀전자, 지금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해서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다는 게 보여지니까 이 자리 때 잘 안 보고 계시다가 8,800원대 이상에서는 분할로 차익 실현 관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늘 밀렸던 자리대가 여기 8,000, 전부 8,800원대 자리대예요. 이 점 꼭 좀 참고해 보신다면 8,800원 부근, 즉 8,600원 이상부터 분할 매도의 관점, 8,600원 한 5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부터는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씩 잘라내시다 보면 요걸 수익 구간에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긴 횡보관대에서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와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8,650원 이상에서 이상에서 분할로 매도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MPK를 매수하셨네요. 3,32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MPK는 공개방송 때 좀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6월달 고점 형성했을 때 따라 들어가면 큰일 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바로 죽지는 않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금일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3,300원짜리 때라면 지금 10%가 넘는 수익이죠. 10% 비중을 좀 갖고 계시고요. 좀 더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근데 우선 익절 가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3,300원이 지금 매수가 부근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되, 만약에 아마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000원을 넘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날 겁니다. 일단 한 4,500원 정도까지는 좀 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요, 일단 좀 여유있게 보게 되면 3,200원에서 3,300원 정도는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매수가, 익절가, 매수 단가를 좀 보게 되면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를, 익절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매도가로. 그러니까 3,320원이 이탈하게 되면 전량 그냥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 그리고 목표가는 약 한 4,5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오이솔루션 상담 주셨네요. 오이솔루션 전일도 한번 상담을 드렸었는데, 오이솔루션이 오늘 한 6%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좀 많으실 텐데요. 자, 예병구 멘토님 팬입니다. 꼭 봐주세요. 오이솔루션 매수가 2450원 매도해야 하는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미 지나쳤습니다. 매도 자리 때 아니고요. 자, 이 자리 때는 지켜줬어야 돼요. 그죠? 이 자리 때, 즉, 이렇게 보면, 바로 전 고점대 부근에서 지지대를 형성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구간대였습니다. 여기 밀렸던 자리대인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지가 되면 반드시 지지선을 받고 올라야 되는데, 이게 오늘 지지선을 무너뜨렸다는 것이 못내 찝찝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종목의 거래량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 이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이 밑에 구간에서 터진 거래량들의 어떤 소화대가 충분히 거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재상승, 즉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조금 들고 하시고요.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빠졌다고는 하지만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성장성적인 측면은 반드시 살아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하츠를 매수하셨어요. 4,98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일단 4,980원 자리대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일단 매수 포인트를 일단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아마도 이 차익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과 고점을 꾸준하게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금일 이 상승 추세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고점권에서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이번 주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4,900원짜리대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가격 조정, 즉 박스권형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4,300원짜리대를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300원 깨지면 리스크화를 좀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5,300원대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테니까요. 요 자리까지 일단 반등을 노려보시고 요 가격이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제로투세븐 11,000원에 20%라고 2222님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번호 좋습니다. 그죠? 자, 이 제로투세븐. 최근에 중국 중산층 확대와 더불어서, 중국 중산층의 소비 문화, 요런 거와 더불어서 좀 강한 상승세가 왔었는데요. 지금 계속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추세를 꺾는 조정이 듯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강하게 상승했던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 종목의 거래량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가장 거래량이 많이 수반됐을 때와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거래량이 수반됐을 때 부분들이 앞부분이 거래량이 좀 많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조금은 더 들고 가셔야 되는 전략은 맞는데, 자, 이 제로투세븐에 대한 성장성입니다. 제로투세븐은 지금 0세에서 7세까지의 영유아 아동용품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중산층의 소비 확대가 이 동사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왜? 지금 중국 중산층에 대한 이제 소비 형태를 보면 자국 제품에 대한 불신이 대단하고요. 외산 중에서 특히 일산 제품에 대한 거부 반응 굉장합니다. 그래서 반사적인 이익을 한국이 누리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신다면 지금의 어떤 하락은 조금은 굉장히 단기적 상승에 따른 부담감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조금 더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11,500원 이상까지는 반드시 한번 보시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한주에 대한 세 번째 곡에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곡입니다. 이 기업의 제품을 보게 되면요, 정로안이 있고요, 세븐에이트가 있고요, 버블비가 있습니다. 예, 증모제 시장, 연모제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ACT요. ACT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4,300원에 네. 50%. 50%요. 예. 이 ACT를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언제 한번 추천하는 거를 한번 본 것 같고요. 네. 이 화장품 원료를 아무래퍼시티에 납품하는 걸 하는데 네. 그래서 그 이상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잘 그러니까 알고 화장품 계시는 것 같으세요. 네. 이 회사가 몇 가지 일에 하는 것 같던데. 네, 그거 일단 말고.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예, 근데 실적은 잘 모르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이 아모레지나 이런 기업한테 이 원료를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예, 근데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죠? 예, 그죠? 그러면서 이제 ACT도 동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데 상승의 이유를 보게 되면 중국 시장에서 잘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들 때문에 ACT도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아마도 이 화장품 기업들은 3분기 때까지도 실적은 좋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가 지날 때까지도 아마 추세가 크게 꺾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ACT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먼저 실적을 보시게 되면 실적이 그렇게 썩 막 정말로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대비했을 때보다 약 한 25%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나쁘다라고 좀 보기는 힘들고요. 괜찮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 쪽과 기관 양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결국에는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비중 50% 갖고 계시죠? 예, 그러면 한 16,000원 정도 있잖아요. 예. 16,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절반 정도 좀 매도를 해주세요. 절반 정도. 예, 예. 아시겠죠? 그리고 예. 나머지 것만 한 17,500원에서 18,0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고요. 예.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SDI. 삼성 SDI. 예. 매수가는요? 16만 1,500원인데요. 예. 거기 17만원 가도 못 팔고 놨더니 이렇게 많이 내렸어요. 아, 그러세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들고 계세요? 이거요? 얼마 동안이나 들고 계셨어요? 이거 한 작년 12월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년 12월 달부터? 예. 예. 16만 5천이라고 하셨죠? 16만 1,500원. 아, 1,500원. 예. 비중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세요? 35% 돼요. 35%. 예. 16만 1,500원. 자, 여기 오늘 한 3% 가까이 빠졌는데요. 예. 자, 이게 별 문제는 없는데 반드시 있던 지배 구조에 의해서 반드시 들어 올리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예. 이제 뭐 장기적인 추세를 본다면 자, 요거를 여기까지는 반드시 들어 올릴 겁니다. 근데 예. 지금 요 구간을 왜 내줬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은 어떤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느 쪽으로 좀 쏠렸다가 또다시 한번 딴 쪽으로 쏠려놨다가 시장에 혼동성을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이게 그래서 지금 혼돈이 많이 되잖아요. 예. 장이 예. 많이 오를 것 같은데 희한하게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삼성 SDI나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삼성 SDI 또 개인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예. 안 올립니다.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던 금융주 위주로 또 딱 올렸죠.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또 금융주를 따라가니까 개인들이 따라가니까 금융주를 딱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장난질인데요. 예. 이게 지금 이 구간에서 오인이 느껴져 갖고 금융주로 갈아타 버리거나 하면 다시 예. 금융주를 물러놓고 주도주를 그때부터는 올릴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어머니 좀 어차피 작년 연말부터 지고 가셨다고 하시니까 예. 조금 더 들고 가세요. 예, 몇 달을 들고 있어야 되게 12월 달까지만 가면 한 17만원까지는 오르겠습니까? 그거? 삼성 SDS가 곧 상장이 되고 언제쯤 됩니까, 삼성 SDS? 연내에 꼭 상장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연내에는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 또 하나의 부분은 뭐냐 하면
예.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 체제에서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넘어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삼성 SDI나 삼성물산 예. 그리고 지금 뭐 소형 종목으로는 크레디오 이런 것들이 어떤 수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크레디오도 가 있거든요. 예. 크레디오 가지고 계세요. 예. 예. 그럼 크레디오를 조금 더 담으시죠. 크레디오 더 사요. 이거 그냥 두고요. 그 SDI 는. 삼성 SDI가 올라오면 삼성 SDI보다는 크레디오가 조금 더 변동성이 좋으면서 더 잘 올라올 것 같아서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 뭐 16만 5천 원, 16만 1,500원이나 그 본전 넘거든 크레디오를 좀 바꿀까요, 절반은? 예, 갈아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반만요. 예. 그 어느 정도에서 좀 팔아볼까요, 이거를? 일단은 요게 지금 시장에 같이 다시 든다라고 보면 요게 여기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16만 5천대 이상까지는. 16만 5천 원. 예, 이상은 올라올 거니까 그때 한번 좀 비중을 줄여서 조금 크레디오나 이런 쪽으로 한번 갈아타 보실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 16만 5천 원 가는 거는 뭐 멀진 않겠지요? 예, 멀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저는 7, 8월에 굉장히 좋은 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매기가 금융 쪽으로 싹 쏠린 듯 하지만 결국은 돌아올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예병문 멘트 그 잘 보고 있거든요. 지금 9시 반에 하는 거 하고. 예. 계속 그거 보고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3천 간다 그래가지고 팔지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지금. 그래. 예? 지수는 가는데 희한하게 종목이 안 가요. 그죠, 어머니? 글쎄요. 아이고, 종목이 속이 상합니다. 예, 진짜 속상해서 오늘 밥도 못 먹었어요. 식사하세요. 그래, 예. 식사를 하시고 하셔야 또 주식 시장을 짧게 안 보시려 그러면 밥도 튼튼하게 드시고 운동도 다녀오시고 그래갖고 또 주식 시장 보면 훨씬 또 종목도 잘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맞는 게 하루에 200만 원, 300만 원 빠지니까 밥이 안 먹히잖아요. 예. 아니, 나중에는 400만 원, 500만 원 버실 거니까 미리 밥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현대증권이 좀 오른 거 사왔고요. 좀 걱정이 돼서 전화했습니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7,750원에 30%요. 7,750원에 30%요? 예, 예. 많이 올라가니까 따라잡으신 거죠? 그렇죠. 네. 일단 조정받으실 때 매수를 하셨습니다. 예. 아마도 지금 이 현대증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 예.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는 게 저 PBR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했었거든요. 현대증권도 마찬가지로 PBR 지수로만 따져보게 되면 한 0.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아마도 7,650원짜리대가 깨지게 되면 아마 7,300원대까지 밀릴 겁니다. 7,300원대까지 밀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증권이 최근에 이제 구조조정, 일회성 단기 비용들이 많이 좀 늘어났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이 증가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 전략했던, 이게 많이 나갔던 부분들이 감소가 되면서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증권 같은 매각에 대한 이슈가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들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7,75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으면 손실을 보고서 나오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을 일정 부분 좀 내고 나오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21선을 좀 기준으로 대응을 하세요. 만약에 21선이 깨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조정이 좀 더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8,100원, 200원? 요 정고점 자리대죠? 예, 예. 그 자리대에서 일단 절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금통위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있단 말이에요. 예. 목요일 날 일단 금리가 발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전량 매도하세요. 예, 예. 아시겠죠? 예, 그건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전량 매도, 금통이 그 날짜 지나서예요? 아니요. 다음 주 목요일 날이거든요? 목요일 전에요?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예, 예. 늦어도 목요일 날까지는 다 매도하세요.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아, 멜파스요. 멜파스요?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죠? 아, 6,030원 30%요. 아, 30%? 네네. 예. 자, 이 멜파스를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어디에서 그 문자 와가지고 추천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멜파스를 왜 추천을 했을까요, 그분이? 어. 이 멜파스가 실적이 되게 지금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실적도 안 좋고, 네.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성장성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많이 멀어져 있고요. 그죠? 그래서 네. 추가 하락도 배제할 수 없는 구간이었고, 지금 이게 든다고 해도 시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시장에 강한 상승이 올 거예요. 그죠? 강한 상승이 오더라도 이 종목은 안 올라옵니다. 굳이 이거를 들어가실 이유가 없었는데, 그죠? 아니, 문자로 이제 조만간 급등할 거라고 사라고 해서 샀거든요. 오늘 샀어요. 오늘 샀어요. 급등한다고. 네네. 무슨 근거로 급등을 한다고, 그 무슨 근거가 있겠죠, 그죠? 그분 나름대로 근거가 있지 싶은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멜파스가 지금 최근에 급등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굳이 손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조금이라도 수익 권역으로 돌아서면,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더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들어 올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6,030원이니까, 네네. 그냥 수익 권역 돌아서면 바로 빠져나오세요. 아, 예. 그래야 되겠네요. 저는 네네. 크게 이 종목이 시장 대비 강한 상승세를 이룰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런 상담 드려서. 아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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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리시나요? 전화가 끊어진 것 같네요. 자, 문자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네트웍스를 매수하셨어요. 2,46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이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사마네트웍스를 한번 좀 볼게요. 금일 사마네트웍스가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우선 지금 첫 번째 밀렸고요. 그리고 나서 반등 나오고 나서 두 번째 밀렸단 말이에요. 반등이 좀 짧았습니다. 그죠? 반등이 좀 짧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 2,46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리스크 관리 짜릿대를 좀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글쎄요. 자, 우선 좀 보게 되면, 만약에 이날 매수를 하셨다라면,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거고, 이날 매수를 하셨다라면, 지금 그냥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매도가 좀 안 됐다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여전히 좀 중국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있습니다.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기대감이 좀 남아 있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니라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적으로만 좀 본다라고 해도 거래량이 조금 감소가 되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전저점 자리대죠. 일단 2,100원 자리대, 이 자리대 깨면 안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100원 깨지면은 추가적으로 더 밀려 내려올 수가 있고요. 2,000원 아마 깨는 모습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00원을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위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 한 2,600원에서 2,700원 정도 이 자리대는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화가 오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전자예요. LG전자. 네. 매수가는요? 84,000원에 40%요. 83,000원에 40%. 4,000원. 88,000원에. 4,000원, 4,000원. 84,000원에 40%. 40%. 네. 오래되셨다, 올라오고 그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 건가? 84,000원 같으면 1년은 적어도 넘으셨다, 그죠? 네. 예. 오래됐어요. 예.
이제 이게 올라오니까 이제 조금 또 여기서 또 이제 수익 구간으로 변환됐다가 또 빠지면 또 손실 구간에 한참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들고 가세요. 저요. 예, 들고 가세요. 일단 얼마까지 91,000원대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세요. 91,000원대가, 지금 LG전자의 어떤 판매량, G3라든가 이런 판매량이 어느 정도 좀, 삼성전자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따라붙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저가폰 공세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LG전자는 스마트폰 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부양이라든가 경기 회복으로 본다면 91,000원대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한번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들고 가시죠. 91,000원 했어요? 예? 얼마에서 밀릴 수가 있다고요? 91,000원대 부근에서요. 다시 그래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91,000원까지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이왕 길게 기다리셨어요. 그죠? 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세요. 가지고 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 그럼 내려오면 얼마까지 더 내려올까요? 예? 내려온다 그러면. 내려온다면. 네. 이게 내려오면 크게 지금 많이 빠질 구간은 아니에요. 75,000원대 부근입니다. 75,000원.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스피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디텍을 매수하셨어요. 8,14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오디텍을 좀 보시게 되면, 많이 밀렸습니다. 그죠? 8,100원 라인대를 좀 보고 있는데, 이 8,100원 라인대에서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격을 좁히는 그런 과정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ED 종목군들 오늘 루멘스라든가 서울반도체 상당히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죠? 그 부분들 때문에 같은 이 제너다이오드 칩을 공급하고 있는 이 오디텍도 좀 밀려 내려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바닥을 좀 확인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9,200원대에서부터 8,100원대 요 사이 때 박스권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흐름들이 예상이 되니까 요 부분 좀 체크를 하시고, 8,140원이면 약간의 수익권역입니다. 7,880원이죠. 전 저점이 그 자리대가 깨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CJ, CGV 49,400원에 35%라고 2436님 남겨주셨네요. 자, CJ, CGV. 예, 발음도 어렵습니다. 그죠? 자, 이 종목은 최근에, 저번에도 한번 상담을 드렸었는데요. 강한 상승 있고 난 이후에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 조정의 그 큰 폭을 본다면, 결과적으로 박스권 하단과 상단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을 보게 되면, 여기가 거의 박스권 하단을 자리 잡죠. 43,000원대고요. 박스권 상단을 보게 된다면, 여기가, 박스권 상단, 54,000원대 자리가 박스권 상단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인 박스권 상단은 이 자리대가 맞아요. 지금 바로 여기죠. 그죠? 49,600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꾸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상승적인 측면을 본다면 54,000원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시라는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반드시 지금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경기도 회복하고 있고 지금 CJ, CGV의 어떤 영화 매출도 분명히 늘어나고 성장성도 부각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55,000원까지 부근까지는 꼭 끌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안주에 대한 5번째 곡에 6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이 기업이요,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요.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예, 전국에서 증모제 특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요.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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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하나케미칼. 하나케미칼이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8,300원은 100%. 100%요? 예, 예. 아, 예, 18,300원에 100%. 예, 예. 매수하신, 그게 한 방에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제 장기로 보고, 이제, 내려가면 올라가고, 놔둬보려고 해. 아, 내버려 두시려고? 예. 태양광업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예, 예. 그죠? 하나케미칼 태양광 사업하고 있죠. 예, 예. 두 번째, 화학업황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겠죠. 예. 세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적이 돌아서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보다 그렇게 썩 좋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들, 이 세 가지 때문에 주가가 상승 못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자리때 18,3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크게 손절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중장기적으로 좀 보신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태양광 쪽이 언제쯤 돌아설 것인가, 여전히 좀 중국 쪽의 이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전히 좀 남아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아무래도- 여전히 예. 이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예.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단권역은 17,000원 정도대, 그리고 상단권역은 약 19,500원에서 20,000원 정도대,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수렴 과정을 좀 거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보신다면 19,000원 정도에 좀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길게 좀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예.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1차적으로 보게 되면 한 23,000원 정도 때까지는 여력이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놔두면 되겠네요, 그죠? 놔두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예.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수익 좀 났을 때 매도하고 다른 종목 사시는 게 그래서 좋다라고 좀 다른 말씀드리고 종목 싶네요. 하니까 좀 잘 안 되니. 네? 다른 종목 하니까 잘 안 돼가지고. 아, 다른 종목 하시니까 잘 안 돼요? 예. 길게 여유있게 보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대안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주식시장, 여러분들 좀 진짜 힘 빠지는 시장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도 이렇고요. 세상도 점점 양심이 없어져가는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직은 살 만큼 좀 정의로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그리고 주식시장을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광복절인데요. 자, 이 광복절 창원에서 강연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15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투자증권 창원 WMC 지점입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라는 곳에 존재를 하는데요. 54번지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시면 되고 참가비는 무료. 자, 문의 전화는 1577-7455입니다. 자, 그리고 이상로 멘토하고 제가 같이 갑니다. 그 다음날 바로 또 구미에 8월 16일 날 오후 2시에 구미에 갑니다. 구미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소광당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역시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와주시고요. 자, 8월 15일 날 오후 2시 창원, 8월 16일 날 오후 2시 구미입니다.
창원, 구미, 이렇게 좀 많이들 와주십시오. 제가 중소도시로 여러분들을 찾아뵈러 갑니다. 자,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